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도 미국과 같은 강한 반등은 없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은 그 건강검진 가가지고 피를 뽑을 때 긴장을 하게 되죠. 주사 바늘이 또 이렇게 크면 몸에 힘이 들어가는데,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반등 시도를 거의 못했습니다. 지난주와 달라진 점은 없는 걸까요? 달라진 점이 없다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뭐 나온 뉴스가 있으니까 러시아 쪽에서 나온 뉴스가 있고, 그리고 중국 상하이 쪽에서도 일단 뉴스는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좋은 쪽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나쁜 쪽만 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드캣 바운스라고, 약세장이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탠리에서도 S&P 500이 뭐 3,400, 3,600까지 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얘기 하니까 더 그런 불안 요인도 있는 것 같고, 오늘 또 뭐 중국의 지표가 나빴고, 러시아에서 이상한 소문까지 나왔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실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많아서 좋긴 했는데, 제가 단발성이면은 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 유지가 좀 됐으면 좋았는데, 장중에 7,5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다가 마감 3시 정도에 한 1,500계약을 줄였어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리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감에서 거의 매도를, 오늘 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매도도 줄였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엔화가 다시 강세를 띈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긴장을 하게 만드는 뉴스인데, 일단 목요일날 그때 급락할 때 엔화가 강세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유로화나 파운드화나 위안화는 약세를 가고 있는데 엔화가 갑자기 또 강세로 가게 되면 시장이 안 좋다. 오늘 엔화가 129.5엔에서 갑자기 떨어지면서 시장이 쫙 이렇게 밀렸거든요. 금융시장에 자금 경색을 알리는 그 엔화 강세, 이게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가 많으니까요. 일단 주말도 그렇고 이렇게 뉴스가 많아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의 4월 신규 위안화 대출이 6,450억 위안.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예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3조 1,000억 위안이었어요. 6,000억 위안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전망은 그래도 1조 5천억 위안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었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리고 4월 총 사회 재원 조달, 이것도 9,100 위안인데, 9,100억 위안인데, 요것도 쇼크였어요. 지난번이 4조 6,500억 위안이었기 때문에 1조 위안을 둘 다 넘지를 못했다. 요것도 전망이 2조 1,500억 위안이었어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유동성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그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를 하겠다라는 식의, 근데 그게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 유럽의 3월 산업 생산은 월간으로 마이너스 1.8%, 3월 수치이기 때문에 별로 이거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4월 수입 물가 지수는 월간으로 제로였습니다. 제로. 일단 수입이 제로였다. 다행스럽게도 뭐 이렇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수출 물가는 월간으로 0.6%가 또 늘었다. 이전은 4.1%였어요. 그러니까 증가 폭이 둔화되긴 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거는. 안 좋고. 5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예상치가 59.1, 이전은 65.2였다. 전망은 64였는데 크게 떨어졌고, 현재 상태는 63.6, 이것도 이전치는 69.4였는데, 이건 전망이 더 늘어날 거로 예상했어요. 70.5. 근데 63.6이 나왔다. 이거 쇼크 수준이죠.
그리고 미시간 이거 인플레이션 기대는 5.4%. 5.4%가 지금 3월, 4월, 5월 연속으로 똑같이 5.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뭔가 변화가 나타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수치고. 그리고 5월 13일 베이크 휴즈 올 장비, 그 총 장비는 714개. 이전은 705개였고, 그리고 의장 조사에서 하는 거는 563개, 557개였는데, 계속 늘어나고는 있어요. 지금 현재 오일 쪽은. 네. 근데 유가가 110달러까지 다시 올랐는데, 그 뭐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그 뉴스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있는데, 하여튼 뭐 좀 그 기름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좀 떨어질 만한 요인이 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로 가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돼서 기름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불안한 요인은 곡물이거든요, 식량. 예, 이게 지금 문제인데, 하여튼 뭐 그렇고, 러시아의 4월 인플레이션율은 월간으로 1.6%가 또 늘었어요. 지난번은 7.6%였는데 월간으로. 연간으로는 17.8%. 네. 러시아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4월 생산자 물가도 월간으로 1.2%. 이 일본의 물가가 많이 뛰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0.8%였고 분기 단위로는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11시에 중국의 그 지표 4월 달 산업 생산 지표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2.9가 나왔어요. 이게 이전은 5%였고 전망은 그래도 플러스가 아닐까 0.4%를 전망을 했는데 마이너스 2.9. 쇼크죠, 쇼크. 고정자산 투자는 그래도 6.8, 지난번은 9.3이었는데, 그리고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1%가 나왔어요. 이게 그래도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3.5였고 전망은 마이너스 6.1이었는데 마이너스 11.1이 나왔다. 네. 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너무 안 좋게 나왔다. 이게 나오기 전부터 시장이 밀렸어요. 근데 그게 그 엔화가 129.5엔에서 떨어진 시간이 10시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 이미 이제 시장이 밀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중국의 실업률은 6.1%, 5.8%였는데 0.3%나 올랐다. 네, 봉쇄했는데 뭐 이게 실업률이 안 떨어지면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잖아요. 네. 하여튼 오늘 시장은 중국의 이런 쇼크 지표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주말에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가를 15에서 20% 정도 인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지금 파운드리만 올라요. 이게 뭐 메모리하고 SSD는 오르는 게 아니고 파운드리만 오르는데 뭐 TSMC도 8%, 6% 이렇게 올린다고 했는데 반도체 가격이 시스템 반도체 가격, 파운드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메모리는 지난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지만 재고가 도매업체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사상 최고치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만일에 전방 산업이 둔화된다 그러면 이 재고가 공급 과잉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게 반대로 갈 것이다. 이게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 핀란드가 그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핀란드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친절하게. 네. 관계를 너무 악화시키지 않도록 잘 친절하게 설명했다 했는데 러시아는 핀란드에 전력 공급을 중단했어요. 그 기업체가 공급하는 건데 전기를 사서 공급하는 건데 중단됐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총리가 푸틴하고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통화를 했어요.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푸틴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네, 제재는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터키가 갑자기 반대를 하고 있어요. 부정적이다. 이건 터키의 안보 문제다. 왜냐하면 쿠르드족을 이 핀란드와 스웨덴이 지원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다. 근데 뭐 유럽 쪽에서는 뭐 터키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반대를 했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G7이 외무장관 그 회의가 있었죠. 네. 거기서 뭐 바뀐 국경선, 지금 러시아가 침공해 있는 바뀐 국경선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에게 러시아를 지원하지 마라. 제재에 동참을 해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같이 발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지금 하르키우에서 철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좀 문제가 된 뉴스인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이 러시아가 이 라디오 그쪽에서 이게 질문을 했는데 쿠데타 징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푸틴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나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8월 달 정도 되면 전쟁이 반전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연말 정도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보국장이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푸틴이 올리가르히라고 신흥 재벌이죠. 그 한 명이랑 벤처 투자자가 이게 전화 통화를 한 녹음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푸틴이 몸이 상당히 안 좋다. 뭐 쿠데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 혈액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쟁 전에 이미 혈액암 수술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어떤 언론사가 속보라고 해가지고 혈액암 수술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하여튼 그것도 사실 조금 뭐 심리적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가 나올 시점 정도가 12시 조금 한 반 정도였거든요. 그때 시장이 이렇게 더 빠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더 갑자기. 그래서 그런 뉴스들. 이게 만일에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조금 상황이 복잡해지는데 하여튼 그런 뉴스들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하고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그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고 뭐 휴전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의미 없는 그런 대화였고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불법 금융 퇴치 권고안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러시아를 겨냥한 건데 북한과 이란도 같이 조금 포함이 된 듯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상하이가 그 사회면 이게 지금 3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방역하고 이렇게 봉쇄를 완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틀째 확진자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뭐 마트를 비롯해가지고 일부 사용자 수의 제한을 두고 제한적으로 공개를 봉쇄를 완화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영업을 재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SMIC 같은 경우도 2분기에 그 공장 폐쇄 때문에 생산량이 마이너스 5% 정도 줄어들 것이다.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설마 마이너스 5%밖에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국제금융협회에서 그 세계 경제 성장률 요거를 2.2%로 큰 폭으로 또 하향을 하고 유럽은 3%에서 1%로 낮추고 2분기에 중국은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한 3%, 3.5%, 안 좋게 보는 데는 2%대를 보는 곳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나왔던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이런 걸 보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상당히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제금융협회에서. 그리고 중국이 지금 현재 봉쇄해가지고 공장들이 거의 대부분 가동이 중단돼가지고 여러 곳에서 지금 현재 타격을 받고 있는데 조영제라고 있죠. 그 MRI 찍을 때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안을 보게끔 만드는 그런 것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그 MRI 촬영을 미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의료 장비나 소재 이런 것들이 지금 생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방위로 물가가 올라가는데 주 요인은 중국의 봉쇄, 공장 가동 중단이거든요. 전쟁은 지금 석유값만, 가스값만 올렸고, 그리고 이제 그 식량 쪽으로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고, 이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지금 제일 나쁜 거죠. 그리고 오늘 그 IMF가 특별 인출권이라고 있어요. 거기 통화가 5개 통화가 들어가는데 위안화 비중을 원래 10.92%였는데 이거를 12.28%로 상향한다고 했습니다. 달러는 41%에서 43%로 늘리고 유로화나 엔화, 파운드화는 줄였는데 위안화는 늘렸어요. 중국에서는 뭐
하여튼 또 자랑할 만한 일이잖아요. 네, 그렇게 또 했는데, 조금 그렇죠. 지금 경제가 봉쇄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데, 예. 위안화가 싸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네, 이건 좀 갑작스러운 나온 뉴스입니다. 이런 게. 이걸 보고 좀 주목할 만한 뉴스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 밀가루 기반 그 주요 상품 가격이 최대 300% 급등해가지고 폭력 시위 같은 게 이렇게 또 발생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란의 물가는 한 40% 내외 정도 되는데 중동 지역이 지금 식량난으로 지금 골치가 아프죠. 네. 근데 주말에 인도가 밀을 수출하는 걸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가 우크라이나의 공백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밀 수출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고온 현상으로 밀 생산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말에 밀 수출을 아예 금지하겠다.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한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했고. 골드만삭스는 그 미국 성장률을 올해 2.4% 그리고 내년은 1.6% 많이 떨어졌. 내년 성장률을 더 많이 낮게 잡았는데 오늘 골드만삭스 회장인가요? 그 사람 나와가지고 경제 침체가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뭐 또 안 좋게 얘기를 했고 예 원래 이 두 쪽은 좀 안 좋게 보는 쪽이에요 항상. 예. 그리고 4월 기준으로 오늘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건데 미국 그 서부행 컨테이너 운임이 146%가 뛰었다고. 동부 쪽은 236%가 뛰었고 유럽은 20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전년 4월 대비해가지고 컨테이너 운임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물류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배가 지금 500척이 상하이에 묶여 있는데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그 배가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배가. 예. 배가 부족한 거죠, 배가. 그리고 전기차 판매 1분기 전기차 판매 글로벌 수치가 나왔는데 197만 대. 이게 76% 증가한 거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완성차는 마이너스 9%. 예. 뭐 중국도 그렇고 중국이 146%인가요? 이렇게 증가를 했던데 하여튼 전기차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 그리고 뭐 바이든이 뭐 그 트위터에다가 법인세 관련돼서 얘기를 해가지고 예. 뭐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그런 뉴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늘 그 한국은행 총재가 0.5% 이거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개발연구원은 0.5%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만일에 이렇게 0.5%씩 인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많이 안 좋겠죠. 네. 그리고 석유 화학 업체들이 지금 정기 보수를 3월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원료 탄산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오늘 태경 케미칼인가요? 네. 급등이 나왔어요. 네. 이 탄산이 조선 그 용접에도 쓰이고 반도체 세정할 때 고순도 탄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정할 때 쓰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아직 뭐 이게 크게 영향을 준 건 아닌데 지금 이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뭐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죠. 뭐 러시아 전쟁과 그리고 중국의 봉쇄 이 뉴스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은 지표가 악화되고 그리고 뭐 전쟁의 어떤 푸틴의 건강 이상 소문 뭐 이런 게 좀 나쁘게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장을 반전시킬 뉴스가 러시아와 중국 뉴스라면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이건 뭐 저도 알 수 없고 연준도 모르고 파월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뭐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전쟁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틴이 지금 미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전쟁에서 발을 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 그러면 전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뭐 러시아가 너무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거 봉쇄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봉쇄를 안 했을 경우에 사망자가 급증하고 이게 민심이 나빠진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판단하게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봉쇄를 완화할 수 없다라는 건데 오히려 봉쇄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반발은 더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거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떤 그 전환점이 될 만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최소 횡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대할 만한 거는 금요일 날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이 두 부분에서 악재가 나빠진 게 이게 해소되는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또 갑자기 암호화폐 터져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쫙 뺄 때 이럴 때가 이제 바닥이 이제 나오는 건데 오늘 같은 그 엔화 강세가 또 나타나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 지금 그 아까 제가 중국의 유동성이 지금 대출이나 이런 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줄고 있다. 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이런 신호들은 시장에 갑작스런 쇼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뭐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고 다만 연준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 예.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 따로 생각할 게 없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지루하지만 네, 전쟁과 봉쇄의 싸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